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 하반기 국정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인사를 전격 단행하고 신임 장관의 정진엽 분당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배병유 경제풍월 대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금 잠시 말씀드렸던 인사, 오늘 뭐 이미 예상은 했지만 과연 국무회의가 있는 날 오늘 인사를 단행할 것이냐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배 대표님 이번 개각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때가 됐다고 보죠. 청와대 출입기자들 뭐 예측을 못했었다면서요? 전혀 못한 상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인사가 그래요. 그런데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됐으니까 복지부 장관 교체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다고 어울려서 복지수석도 바꾼 건데 전임 문영표 장관께서 복지연금 전문가로 와서 연금 개혁을 위해서 장관을 취임했다가 메르스 사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물러나게 됐어요. 네. 그분도 수고했다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정진엽 교수께서는 경영외과 의사대. 그럼 이제 이쪽 의료 계통을 잘 아시니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하면 수습을 잘할 것이 아니냐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메르스 사태로 생긴 그 정책 과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만 자꾸 빨리 지적하고 하면 안 돼. 시간을 당겨가지고 빨리 정책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뭐 크게 노동개혁, 또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 밑바탕에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새로운 마음, 휴가도 끝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속에는 바로 메르스 사태도 이제는 종식, 사실상 종식을 해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끝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일로 문영표 장관을 교체를 한 것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또 고용복지수석이 다 교체를 하면서 메르스로서 탈출해서 이제 새롭게 한번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속도전을 주장을 했다. 속도를 내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드러나질 않았는데 이제 여름도 뭐 지금이 한참 휴가철입니다만은 휴가도 마지막 이런 고비에 들어가면서 뭔가 하반기에는 속도를 내야겠다. 그 과정 속에 이제 나온 게 노동개혁하고 경제 활성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오늘 특히 강조하신 것은 문화 융성. 말하자면 문화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통해서 문화 융성으로 새로운 어떤 경제 활성화에 동인을 만들어보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전 문화뿐만 아니라 K-팝 등 우리 한류도 확산하면서 뭔가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화 융성을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어떤 속도감 있는 하반기에 이른바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하자. 그런 것을 모아서 이제 6일 날 대국민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지금 발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좀 아쉬운 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시지 마시고 기자회견도 좀 해갖고 국민들이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일방적으로 담화 형식으로 발표만 해서는 좀 아무래도 국민들 속이 답답한 게 많거든요. 물어볼 게 좀 있죠. 그 말씀 뭐라요? 하지만 또 지금 이제 이번 인사에 보면은 사실은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관련해서 어떤 뭐 유감 표명이라든가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인사 교체만 했거든요. 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점도 이제 정치적인 은행 술술로 보면은 조금 부족하신 겁니다. 분명히 야당이 촉구하지 않더라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메르스 사태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해서 죄송합니다는 그 말씀 한마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성품이 그래요. 그러시니까 뭐 양해할 수밖에 없는데 고 교수께서는 속도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속도전입니다. 속도전은 용어가 좀 거부감을 가지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동개혁 같은 거 말씀이죠. 현안 문제가 제기되는데 지금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노동계가 이것을 막 자꾸 일자리 월급 깎기라고 해가지고 막 지금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데 저도 노동개혁에 여러 정권에 참여해봤습니다만은 대안이 지금 결론이 났어요. 정년을 지금 연장한다면은 임금 핑크제 같은 걸 해가지고 임금 지불액을 줄이고 나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 하는 말이 진짜 전적으로 옳은 겁니다. 예. 막 그 비판에가 토론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얘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속도전 얘기를 하니까 노동개혁이야말로 진짜 속도전을 내야 됩니다. 빨리 성과를 올려야지 그것이 바로 경제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된다. 저도 한 말씀 좀 추가를 네.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사과에 인색한 거 그 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쭉 논란이 되었는데요. 정치인 출신 장관들.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지금 다 콩밭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니 6일 날에는 좀 네.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 4대 개혁의 당사자격인 그 정치 국회의원 출신 네. 장관 부총리들이 맨날 그 지역구에만 가서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4대 개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국회의원으로 나가려면은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 돼. 저는 이번에 같이 좀 필요한 사람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하고 같이 가는 거다. 네. 이제는 잊어버려라. 지역구는 잊어버리고 나하고 같이 4대 개혁을 향해서 일로 매진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그런 측면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현 의원을 고용복지수석으로 임명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포석도 좀 읽히긴 하는데요. 사실 이번 국무회의 때도 관심을 끌었던 것이 과연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문제에 어떤 언급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뭐를 시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 사이에 경제단체에서 기업인들이 이렇게 흔히 빨리 특별 사면해 주십시오 하고 진정서도 내고 각계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롯데 사태 저거 보세요. 여기서 언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특별 사면에서 제외시키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당초 방침대로 좀 사면해야지 경제 활성화가 맞아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렇다 그러면 6일 날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라도 좀 그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 교수님? 8월 15일에 이제 뭐 사면을 하게 되면은 끝나면은 6일 날 이제 대통령이 하반기 전국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기 때문에 아마 사면 얘기도 일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이번의 경우는 노동개혁을 주장을 계속적으로 아주 제1의 과제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야당이라든가 대부분의 상당수 국민들은 정말 노동개혁도 중요한데 재벌개혁도 중요하구나. 그런 면에 있어서 재벌 어떤 문제에 대한 뭐 꼭 롯데 그룹 사건만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재벌이 뭔가 재벌의 어떤 문화 기업 풍토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경제에 뭔가 새로운 동의를 준다는 차원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일부 경제인에 대한 사면 얘기도 말씀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떤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언급은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한번 관측이 되는데 사실 뭐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을 했습니다. 배 대표님 여러 가지 논란, 여러 가지 화제거리도 나왔는데 총평해 주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무성 대표께서 집권당의 대표로 처음 미국 가가지고 뭐 의원회라고 그럴까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잘 배웠는데 저는 이제 좋은 것도 있고 우리 한국식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 6.25 참전하는 사람한테는 그건 난 좋게 봐요. 그런데 외교적인 문제에 가가지고 말이야 뭐 중국보다는 미국 이런 말은 공개적으로 하시는 말이었으면 아니거든. 그건 난 좀 조심스럽지 못했다 보고 노동계획에 관해서 표를 잃더라도 이걸 속도전을 밀어붙이겠다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노동계획의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노동계획 의지를 꺾고 이거 개혁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인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가지고 개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대변하는 것이 우리나라 초공 근로자의 10%입니다. 노동 조직을 교육 따지면 지금 하면 10%나 12%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90%의 근로자들을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계 지도자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기득권자. 기득권자들의 논리에 따라서 노동계획이 연기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갑을로 본다면 갑의 위치예요. 노동계 노사개혁에서도 보면 갑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집권당이 표를 어느 정도 이를 각오를 하고 정말 접근해가 적극적인 대화로 빨리 해야 된다. 미국에서 김무성 대표가 발언한 것 중에서 나는 제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외교적인 때문입니다. 행보에는 약간의 어떤 과오가 있었지라도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메시지를 던졌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80점 정도 80점. 주겠는데요. 좋은 점수 주시네요. 좀 흠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한미 동맹 관계를 아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걸 비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중국에 가서는 중국이 최고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외교라는 게. 또 하나는 뭐 큰절하는 건 좋은데 무슨 새 똥까지 치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새 똥까지 치우면서 한 것은 좀 과공이 아닌가 하고 과공 비례 다만 문제. 네. 본인으로서는 하나 지금 어떻게 됐든 뭐 정당 외교라 하지만 자신의 대권 행보 일환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국내에 있는 보수 세력들한테 하나의 자기가 보수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 어떤 것을 확고히 심어줬다는 거 하나 하고 네. 미국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기 뭐 대권 후보 지금 지지율 1위 사람이 한미 동맹에 대한 분명한 도장을 꽉 찍어준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흔들림이 없다. 이런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방미를 하려다가 메르스 사태로 못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가서 보완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못 간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뭐 80점 정도 줘도 크게 뭐 과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합격점은 대략 주시는군요. 하지만 지금 국내 현안이 너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셨던 노동개혁 문제라든가 의원 정수 문제라든가 등등 현안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우선은 당내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역할을 내야죠. 당내.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대표 시절에 자꾸만 이상한 사고들이 돌발적인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거 내 부덕의 소침이다 하고 접근해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당 대표로서 당을 추스려 나가려고 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한다는 그 표정을 보여준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그 현역 의원이 뭐 저런 또 뭐 얄궂은 사태를 빚습니까? 물론 김무성 대표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은 당 대표 시절이니까 그 문제 빨리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잖아요. 그 사이에 정치 개혁 문제 특히 뭐 지금 이 판에 말이죠. 뭐 일각에서는 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뭐 이런 논리가 같은 건 나오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께서 딱 300명 늘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관철시키는 자세를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같이 논란이 파장을 예고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하반기 대야 관계에서는 노동개혁 문제 어떻게든지 노사정이든 국민 대대학교든 어떻든 어느 형식이든 그 노동개혁 문제를 해결해내는 게 김무성 대표로서는 제일의 과제이고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찬성할 국민은 한 명도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또 괜찮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동안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들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의도 연구소라고 새누리당이 싱크탱크죠. 거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오면은 영남에서 야당 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늘어나는데 호남에서는 한두 석분이 안 늘어나니까 자치대당은 과반을 넣기가 어렵겠다. 말하자면 당리 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은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 된다 하는데 사실은 상당한 그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자꾸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에 비례대표만 줄이려고 하는데 물론 비례대표가 말하자면 지역구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활용하면서 비례대표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은 잘못되지만 그 비례대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운영을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역구를 자꾸 늘려봤자 뭐 별로 그렇게 덕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와 전국구 지금 54석입니다. 그것도 지금 자꾸 줄여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역구만 늘려가지고 비례대표를 이렇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좀 부정적이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헌재 판결에 따르면 2대1 아닙니까? 지역하고 비례대표성을 살리자면 2대1인데 2대1을 하자면 지역구 줄여야 돼. 지역구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의 기득권하고 관련돼 가지고 못 줄이는데 뭐 김태호 의원 같이 이렇게 막 사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생활권 자체가 통신이 좋은데 막 쪼개가지고 전부 국회의원 다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서울 시내 뭐 25개 구청으로 자를 필요가 뭐 있어요? 저 숫자가 많더라도 저 인구는 많더라도. 그 서울시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권역별로 좀 크게 나눠보자. 글쎄 또 해가 그래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냥 현재 수준으로 그래가 2대1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을 막아낼 수 있게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저는 저 지역구를 줄이지 뭐 여기서 오히려 근데 여당 쪽에서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당은 유리하죠. 영남에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인구가 이쪽은 적지 않습니까? 호남이나 충청 쪽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는 보지만 현재 소선거구제 이게 사실은 양당제로해서 독과점 구조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도 커지고 통신 다 발달되어 있어 다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은 돈도 좀 적게 들고 인물도 괜찮은 사람이 뽑히는 거거든요.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는 촉박하죠. 중대 선거는 촉박하지만 좀 사표도 줄이고 뭐 좀 소외된 그런 사람들의 대변자도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것도 좀 고려해볼 만하다.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이 일정도 촉박합니다만은 국회에서 맨날 주장하는 게 뭐 셀프 개혁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셀프 개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자들한테 자기들이 손에 쥐고 개혁하라는 거 개혁 안 되지 않습니까? 셀프 개혁 말고 바깥에서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배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새누리당 심학봉 현역 의원이 뭐 성추행에 좀 연루된 적은 있었는데 성폭행으로 연루된 적은 좀 드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십니까, 배 대표님? 저희들이 짐작하기로는 냄새가 좀 나요. 많이 나는데 경찰 수사가 무혐의라고 얘기한 것은 강제 폭행성이 없었다 하는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유죄인지 무죄가 될는지는 우리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의 폼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에서 출당된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직 사퇴. 그것도 본인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저는. 아까 그러니까 심학봉 의원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좀 지역구 의원, 예를 들어서 저 호남에 가면 막대기, 뭐 이쪽으로 가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에다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국회 상임위 본인이 소속한 상임위가 열리는데도 가서 지금 그 전날부터 술을 먹고 대낮에 여성하고 지금 화관이냐 강간이냐 문제인데 화관과 강간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저분으로서는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절대 그것을 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자기 일은 안 하고 가서 지금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하고 호텔에서 그런 부적절한 일을 하고도 무슨 낯짝으로 국회의원을 합니까? 당연히 여당에서도 새누리당에서 당연히 저분에 대해서는 윤리에 여당 스스로가 제소를 해야죠. 화관이냐 강간이냐 하면은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조치할 문제고 지금 뭐 간통죄도 없어지니까 뭐 아무나 가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가서 하는 이런 판국에 무슨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역구를 좀 줄여서 지역구 좀 줄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구미 가불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 있어도 되지. 그렇죠. 맞아요. 거기 주민들 의사를 대변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불 아니고 한 번만 있어도 구미 전 시에 얼마든지 대변이 가능하죠. 뭐 성동구에서 가불병까지 있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한 명이면 돼요. 자, 그러면 어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당, 야당, 중진 의원들 486 그룹들 용퇴 이어질까요? 배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다른 농객들 보니까 뭐 부분적으로 뭐 무슨 의도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 양반이 정치권에 쭉 들어가지 큰 과정을 보면 자기 말이 맞아요. 젊은 나이에 막 스타 이식에 젖어가지고 내가 최고다, 그다음에 조급성 해가지고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한 것이 좀 내 자신이 잘못했다 하는 판단을 하면서 당분간 좀 휴식을 하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계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솔직한 성명이냐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것이 그럼 혼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뿐만 아니고 야당까지도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서
오히려 별로 실망적이에요. 실망적이다. 사실은 김태호 의원 같은 행위는 야당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야당은 혁신한다 해갖고 혁신위까지 만들었는데 누구 하나 지금 뭐 무슨 불출마 선언하신 분은 없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뭐 친노 좌장이라는 분들도 지금 뭐 5선, 6선 뭐 총리 다 하신 분들도 계속 지역을 하겠다는 거고 셀프 디스. 저 양반이야말로 김태호 의원이야말로 진짜 셀프 디스를 했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니. 근데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치 쇼지 그게 셀프 디스입니까? 말은 셀프 디스 자기 뭐 반성한다고 해놓고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뭐 성남시장 같은 건 자랑 아니에요. 내가 국민을 다 돌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남시는 잘 돌보면 됐지. 그것도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네. 사실은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중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영태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물이 들어오도록 새피가 들어오도록 그런 길을 터줘야 하는데 한 사람도 지금 나가겠다는 사람 없고 지분 경쟁, 뭐 무슨 공천 경쟁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오히려 야당이 해야죠. 네. 여당에서는 저는 이양구 의원도 지금 사실은 사퇴를 자진을 했어요. 네. 뭐 여러 여야의 어떤 그 물갈이, 쇄신 요구가 있는 만큼 이번 김태호 최고의 결단이 어떻게 여파가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대화 여기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